안녕하세요. 투마일스 박예진입니다. 애저 900 과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라우드의 개념과 애저가 무엇인지, 애저에서 다루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클라우드의 모델들, 클라우드의 장점,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애저 900 과정이다 보니 오늘 배울 내용들과 관련해서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문제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가 여러 대의 가상머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애저 벌추얼 머신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 어떤 데 속하냐? 라는 질문인데요. 이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당연히 정답은 A, IaaS가 되겠죠. 가상머신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IaaS에 포함이 됩니다. IaaS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언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그만 사용할 수 있냐, 중지할 수 있냐 라는 내용입니다.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C입니다. 서버가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을 때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모든 서버가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고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디펜던시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뒤에서 각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번에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답 2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A와 C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별도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살 필요가 없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돼서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모두 해줘서 높은 신뢰성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문제들에서 나온 내용 기억하면서 우선 클라우드 배포 모델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클라우드의 형태로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계정만 생성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해야 할 때 적합합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경우 나라별, 지역별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지원 인프라를 클라우드 공급자가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으로는 사용한 서비스의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비용 절감, 서비스 공급자가 유지 관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주문형 리소스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에 가까운 스케일링 성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광대한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을 제공한다가 되겠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환경, 즉 기업의 자체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 클라우드를 구축한 모델입니다. 하나의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기업 내부에서만 접근하도록 보안을 강화하거나 업무 환경에서 아주 빠른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때 구축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권과 같이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망을 분리해야 하는 환경이나 의료 연구나 반도체 설계 등 국가 차원의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 차단이 필요한 환경에서 사용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한 가지 단점은 회사의 IT 부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비용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 소유권과 동일한 인력, 관리,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주로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직에서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자 지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어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점인데요.
리소스가 다른 사용자와 공유가 되지 않아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제어와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스케일링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점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인프라와 비교했을 때 되게 더 큰 스케일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자원에 대한 제한 없이 확장성이 필요한 기술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하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해서 서비스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유연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필요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추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어가 쉽다라는 점입니다. 짧은 대기 시간이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나 워크로드를 위해서 프라이빗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용 효율적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스케일링하는 기능을 통해서 필요할 때만 추가 컴퓨팅 성능의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 워크로드를 단계별로 수행해서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과 사용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앱에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되면 신속하게 클라우드 기반 리소스를 배포하고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리적 배포인데요. 전 세계 지역 데이터 센터에 앱과 데이터를 배포할 수 있어서 고객들이 어디서든 항상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자동 스케일링을 사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해서 앱에 필요한 리소스를 항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가용성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앱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서비스 수준 계약, SLA에 따라서 맞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복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백업 서비스, 데이터 복제, 지역 배포를 활용해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앱을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확장성입니다. 클라우드 앱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용량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가상머신에 램 또는 CPU를 추가해서 세로로 스케일링이 가능하고요. 수평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가상머신을 추가하는 것과 같이 기존 구성에 리소스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컴퓨팅 용량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비용을 처리하는지 알아볼게요. CapEx는 캐피털 익스펜디처의 약자로 자본 지출을 뜻합니다.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출한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금 청구서에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CapEx는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선결제 비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OPEX는 오퍼레이팅 익스펜디처의 약자로 운영 비용을 뜻합니다. 이는 현재 서비스 또는 제품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OPEX는 선결제 비용이 없고 서비스 또는 제품을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합니다. 클라우드는 보통 OPEX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비로 털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애저 900 시험에 CapEx, OPEX 관련된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넣어봤습니다. 혹시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량 기반 모델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하는 리소스의 비용만 지불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사용량 기반 모델은 여러 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선불 비용이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굳이 사용하지도 않을 인프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리소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리소스에 대해서는 비용이 나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의 서비스들, 첫 번째 문제에 나왔던 IaaS, SaaS, Paa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는 확장성이 높고 자동화된 컴퓨팅 리소스를 가상화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IaaS는 고객에게 물리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서버, 네트워크, OS,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서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받던 물리적 자산을 완벽하게 가상화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 사양 변경과 같은 물리적 자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IaaS의 제공업체는 서버, 하드드라이브, 네트워킹, 가상화나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고객은 OS, 미들웨어, 앱이나 데이터 같은 자원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빠른 변화를 원하는 경우에 IaaS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IaaS 서비스를 활용하면 요구사항이 변함에 따라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전념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aaS입니다.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PaaS는 고객에게 OS, 미들웨어, 런타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작성을 위한 플랫폼을 가상화해서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가상화된 플랫폼은 웹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개발자는 인프라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이 가능합니다. PaaS 서비스는 필요한 플랫폼만 소비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앞서 말했듯이 개발이나 배포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개발을 원한다면 P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여러 개발자가 있거나 다른 공급업체를 포함하는 경우에 PaaS를 도입해서 전체 프로세스의 속도를 붙이고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SaaS입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해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SaaS 애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실행이 되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별도로 다운로드나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SaaS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데이터나 스토리지와 같은 모든 잠재적인 기술적 문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은 유지보수나 자원을 간소화해서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SaaS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소비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소프트웨어 설치와 같은 물리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라서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온프레미스의 경우에는 모바일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조직일 경우 SaaS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각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유연성을 원한다면 IaaS,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싶고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고 싶다면 SaaS 서비스, 신속한 개발이 필요해서 개발에만 집중하고 싶을 때는 PaaS 서비스로 전체 프로세스의 속도와 유연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배포 모델들, 클라우드의 이점, 그리고 IaaS, PaaS, SaaS,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했으니 지금 이 기억 가지고 저희 앞에서 다뤘던 문제 보시면서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